네, 시장의 숲을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DS투자증권의 양혜정 투자전략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1년 또 기대 인플레이션이 4.1%로 지금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CPI 발표 앞두고 있고 또 FOMC 결과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번에는 동결이 상당히 우세한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예, 동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네,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예. 일단 CPI는 5월, 6월 정도까지는 기저효과가 강하게 작용하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YOY로 어차피 물가상승률을 보니까 MOM으로 한 0.3, 0.4%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4% 초반, 뭐 좀 더 긍정적으로 보면 3% 후반까지도 가능한 숫자가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상반기까지는.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CPI가 나온 상태로 아마 시장은 좀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혹시 예상을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FOMC에서 이제 페드의 의사결정은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로는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0.5%를 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미 양의 값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최근에 이제 FOMC에서 이제 페드 그 연준 의사들도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 금리 인상이 미치는 영향, 파장 이것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은행 파산 사태 같은 것이 나타나면서 시백 신호 이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하는 그런 효과로 작용했고요. 그게 실제로 최근에 보면은 미국 상업은행들의 대출 증가율을 보면은 대출 증가율이 이렇게 주간 단위로 나온 데이터인데 그것들이 좀 줄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연준 이사들은 이번에 이제 하고 상관없이 일단은 동결로서 하고 그 후에 이제 어떤 경기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이런 흐름을 지켜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간밤에 S&P 500 또 나스닥 지수가 13개월 내 최고치까지 올라섰습니다. 코스피도 지금 연고점 수준에 올라선 상황인데 6월 FOMC 결과가 시장에 크게 악영향이 되지는 않을까요? 앞으로의 방향 여전히 우상향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일단 과거 이제 패턴으로 보면은 그 인상 중단된 이후에 한 90년대부터죠. 90년대 보면은 3개월 동안의 어떤 수익률 3개월 후죠. 그러면 지금부터 7, 8, 9 정도까지 보시면 되는데 대략 보면은 거의 플러스였습니다. 네, 모두 양의값을 보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금리 인상 중단한 거는 모멘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기업이익이 이제 시장에 올라온 게 이제 기업이익이 일단 바닥 확인했다는 부분, 그리고 이제 수출도 하반기는 뭐 1월부터 1일부터 6월이죠. 10일까지 확인된 거는 약간 마이너스 폭이 감소했거든요. 예, 수출 회복 기대감. 그다음에 뭐 이런 금리 인상 뭐 관련된 거는 좀 어느 정도 가격이 반영됐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보면은 6월, 7월, 8월은 또 7월까지는 또 보면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공백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금리 인상이 약간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보긴 하겠지만 경제 지표가 지금 단기간에 갑자기 나빠질 가능성은 좀 없습니다. 예. 실업률 같은 경우라든지 그다음에 고용 지표, 주간 실업성 청구 건수도 뭐 최근에 좀 약간 좀 안 좋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뭐 갑자기 35만 건 아니면 실업률이 갑자기 4, 5% 튈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지금은 금리 인상이 참 인상 중단이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대형주, 중소형주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시장의 온기가 확산이 되면서 동반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떤 종목군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까요?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대형 성장주 그리고 일부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라든지 엔터, 그다음에 의료기기, 뭐 기계 이런 것들 흐름이 좀 양호하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흐름이 왜 이런 흐름이 나타나냐면 일단 경기는 사실 보면은 제조업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주 뭐 이렇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지금 시장에 일단 유동성이 어느 정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보면은 페드 총자산이라든지 일본은행 총자산이라든지 이런 흐름 보면은 그게 크게 빠지지 않았거든요. 과거보다. 그 상태에서 금리라는 어떤 할인율을 만드는 그 변수가 이제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겠구나라는 인식, 그러면서 이런 부분이 아마 이런 경기에 대한 우려가 이제 같이 작용하는 구간에서는 이런 유동성의 힘이
이런 성장주나 이런 쪽으로 좀 더 쏠림이 강해지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뭐 2차 전지라든지 그다음에 수출 양원, 뭐 자동차, 기계 이런 쪽도 계속 좋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과의 외교적 갈등이 상당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과 관련된 기업들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그 정치적 갈등하고는 별개로 중국인들 개별 입국자 수는 계속 증가하는 거로 수치는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일단 센티에는 악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행과 관련된 거라든지 항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분명 수요는 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시장에서는 확인하는 게 지금 센티가 안 좋기 때문에 아마 실적을 보고 한번 더 보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2분기 실적이 나올 때쯤이니까 그때까지는 약간 쉴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 그 제조업 관련 지표가 계속 안 좋습니다. 제조업 관련 지표가 안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국 재고가 급격하게 줄지 않고 있어. 얘기는 뭐냐면은 생산 활동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 중국과 관련된 뭐 이런 그 여행, 뭐 소비 관련 이런 것들도 약간 부진하긴 하지만 이제 화학주도 약간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은 약간 바닥에서 기는 그런 흐름을 계속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간밤의 특이점이라고 한다면은 국제 유가가 4% 하락했습니다. 이제는 배럴당 70달러를 하회를 하게 됐고 골드만삭스 역시 국제 유가 전망에 대해서 하향 조정을 또 한 상황인데 국제 유가 하락과 관련된 석유 화학 섹터는 어떤 영향을 받겠습니까? 네, 일단 유가가 하락한 게 이제 약간 좀 구조적인 문제가 약간 있어가지고 단기간에 좀 상승하기는 쉽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러시아산 원유가 이제 싸게 공급됐고 그다음에 중국 아까 말씀드린 중국 경제 지표가 리오프닝 후 기대가 컸지만 그게 이제 지금은 이제 실망으로 다가오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글로벌 제조업 경기, 미국도 제조업 경기, 그다음에 중국도 제조업 경기, 그게 이제 한국 수출에서 확인이 되는 게 제조업 경기가 전반적으로 부진하다 보니까 원유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석유화학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에너지 가격이 내려갔기 때문에 원유가 내려갔기 때문에 일단 그 원재료 비용 측면에서 보면은 분명히 이제 긍정적인 요인이 있거든요. 왜냐면 석유라든지 화학 제품 같은 경우가 항상 보면은 먼저 이제 원재료가 하락하면서 마진이 개선되는 게 이제 기업 이익에 먼저 도는 영향을 주는데 문제는 이제 매출 쪽 그러니까 수요죠. 수요 측면이 좀 중국이라든지 글로벌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화학 쪽 같은 경우에는 약간 쉬면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바닥은 다지고 있는데 기업이 워낙 좀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턴은 할 거라는 기대감은 있는데 신호상으로 보면은 중국 제조업 지표라든지 중국 PPI라든지 이런 게 도는 것이 확인될 때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너무 성급하게 들어가기보다는 지금 좀 기다리다가 지금 좋은 어떤 반도체라든지 이런 기다리는 것들로 플레이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DS투자증권의 양혜정 투자전략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